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네. 네, 다름 아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 관한 영화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개봉 전부터 논란을 불러왔는데 결국 논란 속에 개봉을 하고 나서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Leaving Neverland. 그래서 네버랜드를 떠나며 라는 뜻인데 네. 그 Finding Neverland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반대되는 제목이고요. 지난 2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유타주에서 개봉했습니다. 네. 2019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라는 그런 이름의 저택에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살았었죠. 그렇죠. 산타바바라 지역에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썬댄스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독립 영화를 다룬 영화제로 네. 이제 유타주에서 개막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영화제가 개막되기 전에 그냥 연예가 소식에서 잠깐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리빙 네버랜드가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던 게 그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그 아동 성추행 혐의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워했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영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분량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요. 4시간이요? 네, 상당히 깁니다. 근데 최근 인기 끌었던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네. 퀸의 전반적인 그런 삶을 다룬 것과 달리 가수 마이클 잭슨에 대한 전반적인 노래나 아니면 삶을 다룬 게 아니라 이제 성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것도 4시간 동안이요. 네버랜드에서 마이클 잭슨과 함께 생활하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네. 2명의 남성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당시 고발자들은 웨이드 랍슨과 제임스 세이프척입니다. 잭슨의 이 성추행 혐의를 처음 알렸을 때 이들의 나이 각각 7살과 10살이었고요. 지금은 3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긴 다큐멘터리에서 사건 폭로 당시와 그 이후의 삶 일대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마이클 잭슨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2005년 5월에 무죄 선고를 내렸었죠. 마이클 잭슨 가족들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은 2003년 경찰이 네버랜드를 급습해서 당시 소년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웨이드 랍슨도 증인석에 서서 마이클 잭슨 방에서 함께 잔 적은 있지만 상당히 많긴 했지만 네. 마이클 잭슨이 자신을 성추행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네. 나머지 한 사람인 제임스 세이프척도 경찰 조사에서 유사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2005년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마이클 잭슨이 받은 거고요. 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역시도 2009년 이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부인했었죠. 네. 그래서 현재 그 마이클 잭슨 재단이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한심한 시도다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죠. 네, 마이클 잭슨 재단은 앞서 이달 초에 그러니까 영화 상영이 처음 예고됐을 때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고소인들의 주장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다시 불을 붙이는 터무니없고 한심한 시도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네. 하지만 영화는 끝내 개봉했고요. 네. 개봉 첫날에는 마이클 잭슨 팬들의 항의와 또 상영 방해 시위에 대비해서 이례적으로 경찰까지 배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제에서 개봉되고 난 다음에 또 재단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가족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이 성명서를 발표했던데요. 네, 아예 성명을 내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가족은 마이클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언제나 애써 참아왔다라고 밝혔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마이클 잭슨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공격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혐의는 제기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주장했는데요. 이 두 남성에 대해 위증자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이 입장을 나중에 바꿈으로 인해서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사람들이 두 남성의 거짓말을 사실인 양 믿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과 증거는 우리들 편이다 라면서 마이클 잭슨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두 사람이요. 예전에 네. 소송에서 그 증인석에 섰을 때는 뭐 같이 잔 적은 수없이 많지만 성추행은 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빌 원더랜드 감독 댄 리드는 사실 이 두 남성의 신뢰성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두 청년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뒤늦게 털어놓은 것은 굉장한 용기와 그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이들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화 시놉시스에서도 이제 성인이 된 그들과 또 가족들과의 고통스러웠던 인터뷰를 통해서 지속적인 착취, 속임수를 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드 랍슨이 나중에 두 차례 신경 쇠약을 겪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상담 치료사를 만나면서 이 치료사에게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폭로했다는 겁니다. 아,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스트레스랑 뭐 트라우마 같은 거를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마주하게 됐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웨이드 랍스는 2013년에 실제로 잭슨 재단 측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법적 조치를 너무 늦게 취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그 가족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발자들은 뭐 이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재단은 아하. 이를 이제 고소인들의 믿을 수 없는 주장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라고 비난을 하니까 아하. 웨이드 랍슨과 제임스 세이프척 변호사는 반박 성명을 내놨고요. 이 변호사는 2005년 마이클 잭슨이 무죄 선고를 받은 건 고발자들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당시 법률적 기술적인 근거로 고소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이를 번복하기 위한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다큐멘터리 저희가 TV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올 봄쯤에 그러니까 3, 4월쯤에 HBO에서 이제 방송됩니다. 네. 단 이 채널은 유료고요. 또 영국에서도 채널 4 TV 방송국에서 역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 재단에 따르면 HBO의 역대 최고 시청률이요. 1992년 마이클 잭슨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최고 시청률을 찍어준 HBO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느냐. 참. 또 여기에 하하. 대해서도 상당히 분노를 표했습니다. 네. 어쨌든 참고로 이 썬댄스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독립영화를 네. 이제 이 상을 주는 그런 이제 이 상인데 1978년도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그런 영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이 영화에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